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었고, 금융위기 때나 IMF 때나 버블닷컴 때나 그다음에 엔케리 청산 때나 아니면 2024년도 계엄령 사태 때나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 사태 때도 이렇게 하락했던 적은 없었는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어제의 하락도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오늘 하락은 더 적응이 안 되고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시장 탓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해째그랬지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하니까 7,000선이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도 버티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6,500선까지 500포인트 예상보다 더 떨어졌네요 하면서 여기서도 단기 바닥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박스를 그리거나 여기 밑에서 박스를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예상도 아니었던 거죠. 저는 예상을 뒤엎고 시장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 채널에서는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여기서 만약에 그냥 종목을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아니면 종목을 줄이세요라고 멘트를 했던지 아니면 6,500선에서 뭐 과감하게 멘트를 쳤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참 이 앞길을 못 보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과연 저의 이런 지식 인사이트라든지 제가 보는 예측력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켰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원래는 제가 이 장마감 방송을 굉장히 빨리 최대한 빨리 찍어드리고 빨리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3시 10분까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다가 3시 한 10분 돼서 켰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제가 항상 맨날 뭐라고 하는 뭐 여느 경제방송이나 유튜브나 나오는 그런 막 이게 맞다 내가 한 게 맞았지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분들과 다를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거의 시장이 저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정보 전달과 팩트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틀 연속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여기 보시면 요 갭 있죠. 어저께 갭하락으로 나온 부분. 그래서 갭하락으로 나온 부분을 한 번에 올려붙이긴 쉽지 않았습니다. 6,500 한 40선 되는데 여기 올라오려면 오늘 시장이 한 8% 정도 올라왔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8% 맞죠? 8% 정도 올라왔어야 돼서 그건 무리다. 다만 오늘 내일 모레 3일이 남아 있으니까 6,500 요 30선 요 정도만 회복을 하면 시장은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7,000선을 상단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원래 맥스로 이제 7,800, 8,000 요 선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조금 볼 수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꽤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오늘 굉장히 좀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연히 반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뭐 오전에 프리장에서 뭐 하이닉스가 떨어진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는데 어떡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뭐 그렇게 저는 아침에 오늘 제가 개장 생방송을 했지만 전혀 의심하지 마셔라. 숫자만 믿고 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쭉 올라가다가 밀려서 여기서 좀 버텨주다가 하염없이 이렇게 밀렸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상승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요 자리 있죠. 오늘 딱 맞고 떨어진 자리가 요 자리인데 여러분들 요 자리 잘 기억하세요. 요 자리인데 제가 요 선을 살짝 위로 옮겨 볼게요. 살짝 밑으로. 근데 요 지금 맞았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제 이렇게 서킷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어제 서킷이 나왔던 자리를 그대로 맞고 떨어졌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서킷을 때리고 시장이 더 쳐졌습니다. 이렇게 더 쳐졌거든요. 사실은 서킷을 맞고 시장이 반등해줘야 돼 맞아요. 밑꼬리를 달고 오늘처럼. 근데 맞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나마 하루 만에 복귀를 해주니까 더 올라가겠구나. 네, 또 틀렸던 거죠, 제 예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참 저는 맞추기 힘듭니다. 예, 그건 솔직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맞추기 힘듭니다. 예, 정말 맞추기 힘들고 예측도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요걸 맞고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여기 버텨주다가 갑자기 10시서부터 이런 식으로 막 밀리기 시작하더니만 여기서 뭐가 밀렸냐? 주도적으로 먼저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또 재료를 붙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보여주는 실적에 비해서 뭐 컨퍼런스 콜이 얼마나 실망이면 실망이었다고 뭐 이 정도까지 빠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보시면 참 희한하게도 요 서킷 브레이커 자리를 딱 맞고 떨어졌고 오늘은 그나마 물론 시장이 지금 6% 코스닥도 6% 빠진 게 저는 아직도 좀 받아들이긴 쉽진 않지만 일단 받아들여야겠죠. 시장은 언제든 오르니까.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가 12시 한 30분 정도에 나와서 정정이 됐다가 그러다 시장이 더 빠졌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 요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도 전체적으로 6%가 빠졌습니다만 요 서킷을 감아 올려주는 게 맞아요. 어제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시장이 떨어진 주요 원인 그리고 주요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어제에 이어서 첫 번째 중국의 뭐 CXMT 이슈 그리고 뭐 DUV 장비 이슈 뭐 이게 될 수도 있겠고 저는 납득을 못하지만 두 번째 뭐 엔비디아 이슈 자금 순환 출자 구조 뭐 그것도 저는 한 절반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뭐 요거는 조금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호실적이 나왔고 컨센보다 미스가 난 상태에서 컨퍼런스 콜이 실망적으로 왔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같이 빠지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빠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켜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이 미스가 났다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납득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납득은 하고 싶지 않고 하이닉스가 미스가 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제도 이런 식으로 14%가 빠졌는데 여기서 미스 났다고 오늘 10% 가까이 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참 이게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확언을 좀 안 하려고 해요.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지만 오늘 한 가지 그나마 요 하락 중에 보였던 건 요 갭을 메꾼 거 보이십니까? 그나마 보자면 이 갭을 메꿨습니다. 오늘 하락은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 말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저도 참 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참 듣지 마십시오. 제 말 안 들었으면 여러분들 돈 버셨을 거예요.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참 정신이 없지만 어찌됐던가. 그래서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가자면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었냐. 자 분봉으로 볼게요. 얘는 하이닉스가 빠질 때 하이닉스가 이때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잘 버텼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하이닉스가 주르륵 밀렸는데 삼성전자는 이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같이 빠집니다. 언제부터 빠지냐? 10시 반, 그 다음에 여기 12시에 반등 줬다가 또다시 빠져요. 10시 반과 11시, 그러니까 10시 반과 12시 조금 넘어서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왜 빠졌냐? 전체적으로 오늘은 무조건 여기 보시면 무조건 수급입니다. 수급. 요거를 제가 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2조 9천억 원 오늘 다 털린 겁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가 뭘 하셨냐면 어제 개인 투자자의 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베팅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주를 산 게 아니라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장중에 막 15% 털려버리니까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3조 가까이 팔았죠. 예, 오늘 금투가 연기금이 투신이 좀 들어왔습니다만, 자, 제가 아까 시간 뭐라 그랬죠?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의 주체가 됐다라기보다는 투매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아까 시장은 10시 좀 넘어서 10시 2, 30분 때부터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펜이 안 되는데 여기 마우스만 잘 보시면 10시 반부터 여기서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9시에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SK 컨퍼런스 콜을 딱 듣고 나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요렇게 떨어져요. 요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또 조금 들 팝니다. 들 팔다가 어떻게 됐죠? 12시 반부터 급격하게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옆에 사람이 매도하니까 나도 같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조금 더 요렇게 하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네, 요렇게. 근데 반면에 이제 그거를 기관 쪽에서 다 담아가긴 하는데, 일단 금융투자가 어떤 걸 담아갔는지 좀 보셔야겠지만, 과연 요것도 조금 불안한 포인트긴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오늘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죠. 계속 꺾이고 있죠, 매도세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 웬만한 분들은 다 좀 멘탈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길게는 안 할게요. 길게 할 이유도 없고 길게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제 무덤 파는 거예요. 굳이 전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양심상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7,500선에서도 팔지 말라 그랬고요. 6,500선에서도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재 5,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팔지 말라 그래? 나 이제 너 안 믿을래.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언제 믿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팔라 그러고 이 자리에서 팔라 그랬어도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니까 누군가 탓을 하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서 좀 붙들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 말을 안 들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되게 강직하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코스피를 투자하고 있다면 저는 팔지 않습니다. 저는 남의 바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늘 이런 식으로 월봉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를 차치하고 조금 과거로 돌아갈게요. 시장은요, 최근에 올해 많이 올라간 거를 제외하더라도요, 늘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늘 우상향입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의 붙임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붙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붙임이 있어요. 근데 최근으로 이렇게 오면 다시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건 빼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결국엔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요,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숏. 그러니까 요즘엔 이렇게 이제 하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더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아시죠? 시장에 저는 상방론자, 롱쟁입니다. 저는 언제나 롱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롱을 외칠 겁니다. 근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숏쟁이들은 단기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단기간에 조회수를 얻을 수 있고 단기간에 그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지만 돈은 못 법니다. 숏쟁이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아세요? 반대로 베팅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거 예측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롱쟁이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인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직하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좀 자기 주장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회수도 시장이 안 좋을 땐 점점 떨어집니다. 왜? 인기에 비례하니까. 다만 롱쟁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국엔 돈을 법니다. 왜?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하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이 보는 뷰가 있고 그분들이 뭐 분석하신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 뷰를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드리고 저도 그냥 무마하면서 방송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잘못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저는 정말 죄송하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저의 시장을 보는 뷰는 아직도 저는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서요. 정말 너무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 정도로 뭐 사과 방송할 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시장 난이도는 훨씬 더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비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돌려세울 수 있다. 다만 V자 반등보다는 저는 짧게는 6,500선 그리고 길게 본다면 한 8,000선, 7,800선까지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